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직딩이에요. 저에게는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의 가정 환경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랑 살고 있고 직장도 가깝지만 오빠는 직장이 멀어서 자취하고 있어요. 자취하는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고요. 아무튼 오빠가 그동안 연애하는 거 딱히 잘하기도 안 할 뿐더러 궁금할 이유도 없고 해서 신경 안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년째 만나는 여자친구랑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지난주 본가 와서 저랑 부모님 있을 때 오빠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나이는 1살 연하이고 직업은 서로 다르지만 안정성이나 미래성, 연봉, 근무 환경 등은 오빠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명문대 출신에 성격도 잘 맞고 착한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별 문제 없죠. 그런데 가정 환경이 매우 특이해서 진지하게 결혼 고민하고 있다 보니 민감한 사항이긴 하네요. 오빠, 여자친구가 미리 자신 이상을 말하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인사드리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요약해 볼게요. 양가 친부모님이 모두 안 계세요. 친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친족성 폭력자였다고 해요. 이 사실을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얘기하여 친부는 결국 감옥 갔다가 얼마 전 출소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절연하여 소식도 모르고 산다고 하네요. 친모는 역시 어릴 때부터 연락두절되었고 현재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른다고 해요. 스스로 힘으로 공부하여 대학 진학 후에 학자금 대출, 장학금, 알바에서 졸업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빠랑 비슷하게 돈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졸업 후 첫 직장에서 회식날 몇 명에게 집단 성폭력 당한 일이 있었고 결국 법적 다툼 끝에 승소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3년 넘게 받았고 현재는 별 다른 치료 안 받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하여 힘든 10대, 20대를 보낸 탓에 친구가 없대요. 연락하는 사람은 직장 동료와 남자친구인 오빠가 전부랍니다. 술은 못 마시고 싫어하는데 다만 흡연자라고 합니다. 저희 오빠는 술, 담배 둘 다 안 하지만 여자친구가 흡연자인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해요. 그리고 학창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인지 늘 학폭을 계속 당했다고 합니다. 초딩 때부터 고교까지 내내 친구가 없었고 늘 일진 무리한테 돌아가며 구타당하는 일상이었대요. 그러나 진짜 그냥 보면 그런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오빠는 여자친구의 가정사는 물론이고 친구 없는 것도 다 상관없대요. 전부 좋대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차분하고 애가 착해.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오빠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분이 딱히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는 없고 집순이 스타일인데 유일한 취미가 공부하는 거래요. 쉬는 날이나 퇴근 후 틈틈이 외국어 공부한다고 하네요. 이랑 전혀 관계없고 그냥 순수히 자기계발 차원에서 한대요. 영어랑 일본어랑 둘 다 할 줄 알고 일본어는 1급, 토익은 거의 만점이라 하네요. 확실히 제가 봐도 주어진 환경에 비해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바르게 자랐고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오빠, 여자친구 사진 봤는데 사진상 미인이더군요. 사진만 봐도 자연미인인 게 느껴지긴 합니다. 얼굴이 엄청 작고 분위기 미인? 키도 작지 않고 168 정도의 몸매도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꽤 인기 있는 편인데 여자친구분이 외모적으로 더 아까울 정도였어요. 아무튼 저는 오빠 여자친구가 솔직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반대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빠 마음이겠죠. 오빠가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이왕 결혼하는 거 당연히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랑 달라요. 조금 많이 걱정하세요. 아빠는 그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 정도로 극복하고 열심히 사는 게 대단하긴 하네. 가정 환경도 평범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본인 잘못은 아니긴 하니까 말이다. 너가 좋으면 결혼해라. 하지만 엄마는 다르세요. 그래도 가정 환경 무시 못해. 가정에서 폭언, 폭행, 입에 담지 못할 일들 그리고 학폭까지 20살까지 20년이나 겪은 일인데 그게 트라우마 극복했다고 해도 결혼 생활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돼 내가 뉴스에만 나올 듯한 경악스러운 일만 골라서 다 겪었니? 결혼 생활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형태든 그 트라우마가 방출될지도 몰라.
그래도 너가 좋다면 어쩔 수 없이 행복을 빌어주겠지만 한 번만 제발 더 진지하게 생각해다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나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결국 나중에 본성 나오더라. 트라우마의 극복 그딴 건 없어요.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알죠? 그냥 그거 극복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라면 혀 깨물어서라도 반대합니다. 그 여자분이 그 환경에서도 대단히 잘 성장한 어른이 되었다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그래요. 이기적이고 못됐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지금 나 자신에서 아무것도 변할 생각이 없다, 노력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흡연을 굳이 밝히는 거 보면 좀 그래요. 피던 사람들도 어른 뵙는 때에는 참는 게 흡연인데 굳이 담배 핀다고도 꼭 말씀드려라? 오빠가 더 좋아하는 연애하는 것 같나요? 아쉬울 거 없으니 난 다 밝히고 난 딱히 노력할 마음도 없다. 저는 그 태도가 별로예요. 큰 물에서 놀 여자, 담을 그릇이 못 되면 그냥 놔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근본이란 게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지만 결국 친부이고 친모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부모가 개차반이어도 결국 인성과 자기발전 성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긍정반 부정반 느낌이에요.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라 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미 어린 나이에 마음을 다 비워버린 듯합니다. 억지로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누구보다도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건 확신합니다. 여자분이 멘탈이 보통 사람 멘탈이 아니네요. 결혼은 연애와 다르게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50대 워킹맘이고 엄마는 80대입니다. 아프셔도 이상할 거 없는 나이세요. 그렇게 친정 엄마는 최근에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시더니 결국 밤에 응급수술 들어간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절대 효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연 끊고 사는 자식도 아니랍니다. 살갑지 못한 자식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살 확률이 절반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도 당연히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래서 회사 상사한테 주말에 연락했어요. 죄송하지만 미안하다고 내일 연차 쓰겠다고 문자 보내고 기차표를 급하게 알아봤어요. 기차표 알아보는데 남편이 옆에서 어물쩡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더군요. 어차피 상당하시면 다 같이 갈 거잖아? 당신 이 새벽에 급하게 가봐야 면회도 어차피 안 돼. 뭐하러 4시간씩이나 야간버스 타고 거기 가려고 그래? 남편 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응급수술 들어간다잖아. 남편은 저를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는 식의 눈빛만 보내더라고요. 그런 눈빛만 보내더니 입을 꼭 닫아버렸어요.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처음부터 입 밖에 그런 소리 내지를 말던가요. 저는 뭐 힘이 남아돌아서 거기 가나요? 저도 힘든 거 알면서도 가다고 한 거잖아요. 이날 이후로 제가 어떤 남자랑 대체 살았나 싶더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골라도 그런 인간을 고르셨나요? 그래도 집에선 잘하나 봐요. 어차피 상당하면? 나중에 부인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소름 돋아요. 싹배 기질이 있어 보여요. 세상에는 모르는 집 사연인데도 제가 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남편분은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 아니라고 그러나 봐요.
저라면 너무 정 떨어져서 앞으로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나중에 부인한테도 그러면 어쩌죠?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다 보니 공감력 모자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사별을 했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은 별거를 1년 이상 하다가 결국 이혼해서 이혼 3년차 되어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30대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살림을 합친 건 아니지만 재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전와이프랑 살던 집이 현재 그가 있는 곳과 차로 5분 거리예요. 가깝다는 이유와 30대 애들 문제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 회사가 원래 집 근처였어요. 자녀의 회사 이직 문제나 결혼한 딸의 문제 등을 나눈다고 해요. 자녀들이 아빠에게 다녀가는데 전처의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못 보던 거라 저한테 들켰어요. 아마도 제가 모르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결혼한 자녀가 아빠 사용하라며 물건을 엄마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엄마한테 들려서 물건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밤에 저랑 그가 같이 있는데 전와이프한테 전화 왔어요. 그 사람은 너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안 받을게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있는 데서 받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산책하는데 그냥 당신 생각이 났어? 별 내용 없고 걷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전화하자. 그 사람은 제가 옆에서 그런지 바로 끊더군요. 그날 밤에 갖은 소리 다 하고 전 나와버렸어요. 결국 통화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전화가 오더니 들고 나가서 30분 넘게 통화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물쩡 시간 보내기에 결국 물어봤어요. 전 부인이 결혼한 자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걱정된다고 전화한 거라고 하더군요. 자녀 일이 뭐길래 뭐라 하기도 난감했어요. 그러나 다 큰 30대 자녀 문제를 가지고 매일 그렇게 전화해야 되나 싶더군요. 애들 통해서 물건 보내고 또 아무렇지 않게 전화 주고받고. 이럴 거면 둘이 뭐하러 이혼했나 싶네요. 아니면 이혼하고 나니 서로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건지. 전처는 아직 저와의 관계를 모릅니다. 그이는 시간에 전혀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 밤낮 활동이 자유스러워요. 저는 직장인이고 아직 독립전인 아이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퇴근 후 그 사람을 만나거나 주말 저녁에 시간을 함께 보내요. 저는 그이의 다 큰 자녀들을 통해서 전처랑 연결되는 게 싫다는 건데 그 사람은 자녀들이 다녀가는 곳 통화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저한테 숨깁니다. 그러다가 전처랑 연결된 게 들통이 나면 그제서야 별것 아니라는 듯 얘기해요. 난 너가 기분 나쁠까봐 그랬지. 그래도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일이 커져서 저와 싸울 때 앞으로는 절대 전처와 통화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절대 전화와도 안 받을 거라는 약속을 매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빠 주라고 자식이 가져온 거라서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았답니다. 선물도 별거 아니더군요. 청소도구였어요.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챙기는 사이라니. 혹 전처와 연락할 상황이 있다면 의심치 않게 제게도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차례 선을 명확히 그으라고 했는데도 우유부단한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남자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입맛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다른 김치는 입에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전와이프가 담아놓은 김치 가져와도 되니? 전 부인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진 자기 음식 갖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또 한 번은 그 사람 자녀들이 전처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부품을 갈아달라고 했네요. 그 사람은 제게 말했어요.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대체 무슨 걱정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전처가 아프다고 아이들이 연락하면 바로 코앞에 있는 예전 집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 장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사위로 자리 채울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들과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라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 만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와 미래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아닌 30대 자녀들에게도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 확실히 선 그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예의 아닐까요? 아이들도 아빠, 엄마의 관계가 정확치 않으니 가운데서 자꾸 물건이나 나르기나 하고. 언제까지 엄마가 보냈으니 아빠가 찾아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요? 내년이면 이 사람과 재혼하려 합니다. 살림을 합치려고 해요. 계속 이런 상황이 저모르게 발생한다면 저의 재혼도 결국 파국으로 이르게 될 것 같아요.
저만 크게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이혼 1년 전에는 한두 번이나 연락할까 말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전화이프 마음 돌릴 수 있게 애들한테 도와달라고까지 했었어요. 부모 문제니까 저희는 개입 안 할 거예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부모들 문재인이 개입 안 하겠다고 했던 자식들이라 더욱 괘씸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내 인생에 자식들은 없어. 라며 오히려 제게 화내기까지 했습니다. 애들도 아빠를 멀리했네요. 오히려 제가 자식들과의 연은 끊을 수 없으니 먼저 전화하고 다정하게 해보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남자 이혼 정리하고 저랑 만남이 진전되니까 이제 와서 살갑게 구는 전처와 자식들이 밉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와, 진짜 제 얘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흔한가 봐요? 이혼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연락하고 차 빌려주고 사고 나면 해결해주고 하루에도 세네 통화씩 하고 걸리면 애들 얘기했다 둘러대고 아직 애들한테는 나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으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다시 합치기 바라겠죠. 그러면 저는 뭐가 되나요? 정말 예의가 아니죠. 공감합니다. 30대 자녀를 아직까지도 케어할 일이 있나요? 오히려 이분이 불륜녀 같네요. 전처랑 그 남자는 주말 부부 같아 보여요.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닐까요? 사연자분의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현명한 선택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죽일 놈 맞습니다. 나쁜 놈인지도 잘 압니다. 그래도 너무 간절합니다. 와이프를 처음 만날 때 와이프는 살짝 통통했지만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에 설레고 좋았습니다. 하는 짓도 늘상 애교 섞인 말투와 웃음이 많아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돈 문제로 여러 번 싸우고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시는 걸로 자주 싸우다 보니 솔직히 지쳤었습니다. 점점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가 않더군요.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2년 전부터 슬슬 애정이 식어갔고 저는 다투고 나서 우는 아내를 보기 싫어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점점 아내가 싫어졌던 건지. 그리고 우는 모습도 어느 순간 또 질질짜네 라고 느껴졌습니다. 연애 때는 지켜주고 싶고 사랑스러웠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맞았는지. 돈 타령하고 저를 이것저것 체크하고 간섭하면서 옥죄어오는 것이 정말 진절머리 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툭하면 서운해하고 화내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밥만 처먹는 식충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살은 또 얼마나 잘 쪄대는지 결혼하고 15kg가 불어있었고 생긴 것도 점점 못생겨져 갔습니다. 제가 알던 청순하고 귀여운 여자는 없더군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막말했습니다. 연애 때는 먼저 챙겨주고 하던 사소한 것들도 결혼하니 마냥 귀찮고 외모도 비하했습니다. 막말한 건 제 잘못 맞습니다. 살 좀 빼라 처음이랑 너무 다르다. 무언에 압박을 많이 주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쉽게 화내고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안 나가고 귀찮고 말 걸면 대답도 잘 안 하고 휴일에도 같이 밖에 한번 나가자 해도 그땐 귀찮고 싫어서 피곤하다고 무심하게 굴었죠. 그렇게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실알면서도 맘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와이프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달라는 부탁에 해주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왜 이렇게 유난 떨지 싶었습니다. 선물이나 받고 밖에 나가서 밥이나 사 먹지. 애도 아니고 뭔 생일상을 귀찮게 차려달라는 건지. 그러다 미역국을 안 끓여줬다고 화내는 아내에게 너의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해서? 이러냐고 역정을 내고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미친 듯이 우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우는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말라고 꼴 보기 싫다고 저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함이 들어 담배 피고 들어와서 미역국을 끓여줬었죠. 아무 말 없이 잘 먹길래 풀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몇 달 전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며 운동을 시작한 아내. 그때도 전 격려보단 비아냥거렸습니다. 먹을 걸 줄여야지 먹을 거 다 먹고 쉽게 빠지냐고. 네가 퍽이나 살 빼겠냐고. 그래도 매일 나가서 운동을 하더니 살을 49까지 빼네요. 그리고 성형을 한다길래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고 관두라 했죠. 그렇게 와이프는 눈도 하고 라미네이트에 코도 하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빠르게 가능한 건 줄 몰랐습니다. 눈도 커지고 이도 고르고 하얗게 코는 필러 같고요. 예뻐진 걸 확실히 못 느끼다가 꾸민 모습을 보고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는데 그저께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고 화장대에서 한참을 꾸미더군요. 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다시 이뻐지기까지 노력이 가상의 칭찬을 해주었으나 와이프는 그래? 하고 별 반응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며 침묵하는데 먼저 말을 꺼내더이다. 이혼하자고. 전 너무 놀라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더는 저와 못 살겠다고 하네요.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참을 수 없이 괴롭다고 합니다. 살 빼면서도 살 빼느라 힘든 거보다
살찐 자신을 막대하는 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더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당장 헤어지고 싶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살쪄서 이미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혼을 얘기하면 자기를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고 바로 오케이 콜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라한 여자가 되기 싫어서 독하게 살 빼고 예뻐져서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전저 없으면 못 사는 여자라서 자주 싸워도 저를 사랑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도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 이혼은 제발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고 막대해서 미안하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와이프는 이미 말투와 눈빛이 너무 단호했고 어제 자기는 언니네로 간다고 짐 싸서 가버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가 이뻐져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살쪄서 이혼하자고 했어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처럼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이미 돌아선 와이프와 지난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네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이혼해주는 게 자기한텐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혼 절대 안 하고 싶습니다. 욕먹을 것은 알지만 제발 와이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여자랑 이혼하기 싫어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남편하고 사이가 이미 파탄났어요. 그리고 현재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등급이 저보다 한 단계 더 높았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결혼정보회사고 저보다 단계가 높은 만큼 검증도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조건 속이지 않고 거짓 없이 그대로 가입해서 받은 등급이었어요. 저는 연봉 7천 정도 받고 있어요. 부모님 자산도 나쁘지 않아요. 부모님 자산 50억 있으시고 아버지는 명문대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현재 사업 중이시고 연소득은 2억 이상 되세요. 남편의 연소득 1억 정도 되었고 직원 3명 정도 있는 작은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어요. 본인 명의로 집은 3채가 있고요. 그 중에 한 채는 세금 때문에 가족 명의로 해뒀대요. 만났을 때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었어요. 그쪽 부모님 노후는 준비가 되셨나요? 네, 걱정 없어요. 이미 꼬마 빌딩 하나 소유하고 계셔서 거기 월세로도 충분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의 부동산 전문가로 강의도 하고 있어서요. 그쪽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업 외에도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이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자고 해서 그 사람이 추천해준 입주 예정인 집을 제 명의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군요. 직원 3명 정도 되는 사업도 거짓말이고요. 연봉 1억도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실제 결혼하는 해에는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꼬마 빌딩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것도 거짓이네요. 건물주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상가 청소하고 다니고 계시고 그걸로 가족 생계유지 중이세요. 가족 명의라던 오피스텔은 단순 월세집이었어요. 그리고 소유한 아파트 3채 모두 대출 풀로 받았고 담보대출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이금융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마지막에 큰돈 코인으로 모두 날려먹고 현재 개인회생하고 있는 상태라 하네요. 현재 월 200만 원 버는 직장에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제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에 남편이 넣은 돈은 3억이에요. 그 3억도 본인 회사 자금으로 2억, 시어머니가 1억 이렇게 마련했다고 했던 것도 거짓이에요. 시부모님 집 담보 잡혀 끌어온 이금융 대출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갓난아기는 태어난 상황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입주할 테니까 월 대출금만 해결해줘. 그 외 생활비 아이 키우는 비용은 내가 다 책임질게. 너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니? 현실 파악 좀 해. 원래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는 전세 줄 거야. 다른 저렴한 아파트로 구해줄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현실 분간해. 본인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결혼하면서 구매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이긴 합니다.
저는 저 이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긴 했어요.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이렇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할 사람인 줄 몰랐네요. 남편 믿고 결혼하면서 산재명의 아파트 팔아버리겠다고만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그 아파트에 들어간 자기 돈 1원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고 하네요. 당장 자신의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것저것들에 다 속아 결혼하고 제가 낳은 아기도 평생 저 혼자 책임져야 하고 이혼녀 되게 만든 상황에서 열받아서 정말 미치겠는데 정작 본인 돈은 한 푼도 절대 손해보지 못하겠다고 달려드는 남편이 이해 불가네요. 남편은 뻔뻔하게 그러네요. 주위에 물어봐. 모두가 이런 상황이면 다 이럴 거야.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런 상황에 제 명의로 산 아파트에 들어간 남편 돈 다 돌려줘야 하는지 저도 살 길이 막막하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건 결혼정보회사도 같이 고소감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결혼도 본인 선택이니까요. 본인이 책임지긴 해야죠. 남편은 잃을 거 없으니 막 나가는 건가? 남의 인생 망쳐놓고 뭐 하는 거지?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 게 사실인가요? 평생 팔자 꼬일 생각보다는 당장 이혼하는 게 좋죠. 방울뱀이네요. 이거 왠지 변호사 선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혼을 사랑만으로 살기에는 힘든 시대이긴 하죠.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최근 가족의 추천으로 해외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 탈탈 털렸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처럼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언니가 리딩방에서 연끌하더니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며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언니는 손실을 복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공부하여 수익을 크게 보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부도 같이 들어갔어요. 언니의 행운과 그간의 노력 덕분인지 형부도 수익을 많이 봤네요. 수익을 볼 때마다 저에게도 같이 하자고 많은 권유를 했어요. 저는 몇 개월 이상 더 해보고 그래도 좋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나한테 추천하고 싶으면 그때에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갑자기 언니가 가게도 안 하겠다고 하고 차도 바꾼다 하고 명품도 사고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옆에서 꾸준히 수익 얘기 들으니 저도 그 리딩방 가입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입성한 저에게 매우 조심히 해야 한다고 엄청난 당부를 했습니다. 언니에게 단단히 주의를 받았고 스킬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도 교육받았어요. 리딩방에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수익을 정말 주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돈 벌어도 되나? 인생이 달라지겠다 생각했어요. 정확히 3일째부터 털렸습니다. 문제는 이틀 동안 수익 낸 저를 보고 남편도 가입시키도록 연락처를 달라고 하네요. 당시 저는 남편에게 리딩방 연락처와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3일째 잃은 돈은 사실 충분히 잊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잃은 돈은 남편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무모하게 혼자 매도 매수 도전했다가 크게 낭패 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첫날 혼자 하다가 큰 수익을 맛본 것이 매우 큰 화근이 된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돈을 바로 버니 두 번째에 크게 베팅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그 큰 돈을 날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 남편도 원망스럽고 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에게 수익 자랑 왜 했지? 왜 몇 달 동안 나한테 계속하라고 했지? 나는 왜 또 그걸 남편에게 바로 알려주었지? 사실 전 남편의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공격적인 줄 몰랐어요.
알려준 언니가 너무 싫어졌고 큰돈 잃은 남편도 원망스럽고 스스로 매우 자책했어요. 언니는 제가 원망하고 슬퍼하니 괴롭다면서 남편이 잃은 금액의 10%를 주었습니다. 저도 리딩방을 연결해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40% 되는 금액을 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자마자 질러버린 남편이 제일 큰 잘못 아닌가요? 언니에게 정말 원망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밉다 소리치고 연락하지 말자 하고 리딩방이랑 한패 아니냐는 막말도 했어요. 남편 일은 돈 언니 수익으로 간 거 아니냐고. 우리 손실 보고 내가 언니 구해주는 거니까 당장 거기서 나오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언니는 제 막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손실액을 더 주겠다 하더라고요. 이후 리딩방에서 형부도 나왔어요. 근데 손실액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돈 앞에 너무 나약해졌어요. 언니는 나쁜 것을 권했지만 사실 수익을 같이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천해준 것뿐인데 우리 부부는 결국 파국을 보았습니다. 매일이 부부싸움이고 현재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손실금 더 준다는 말은 조금 위로가 되고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인데 이제 와서 제가 받을 자격 있는가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박 추천한 사람이 보상 당연히 해줘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 매일이 괴로운 생각입니다. 이 사건으로 4명 모두가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말 괴로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절대 리딩방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치밀한 사기꾼 조직이고 신고도 이 인간들은 절대 안 무서워해요. 원래 불법하는 인간들은 법 안 무서워합니다. 결국은 가입된 다른 사람의 돈을 서로 갈취하고 뜯기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인 걸까요? 하루 만에 큰돈 넣어 잃은 남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도박판에 끌어들인 언니가 문제일까요?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혹시 장모님 용돈 주는 게 탐탁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지금 도라기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곧 복직 예정이에요. 아기 혼자 종일반 보내기 싫어서 지방에 계신 친정엄마가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구할 예정이에요. 저희 출근 시간대 저희 집 오셔서 아기 밥 먹이고 등원 준비한 후에는 점심에 강아지 산책시키고 4시 하원 후 퇴근 시간 대략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봐주실 거예요. 시댁은 4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가족 사업하시고 계셔서 1년 중 절반은 시댁 식구 전체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요. 엄마한테 50만 원이라도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것도 남편 눈치 보느라 금액을 좀 적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너는 왜 네 혼자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니? 웃긴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자라왔어. 애가 어리니까 당연히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 아냐? 물론 저희 엄마가 돈 달라고 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돈을 줘? 됐다. 너희나 잘 살라고 하는 거고 내 손주니까 하는 거지. 아무리 엄마고 손자라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네요. 참고로 저희는 둘이 합쳐서 700 정도 수입에 부가적으로 사업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대출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지출인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일단 사내놈이 배포가 개밥그릇보다 작네. 시간이 금인 세상에 남의 손 안 타고 손주 봐주시겠다면 매우 감사할 일이지. 애 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구만. 간장종지만 하네. 맞아요. 요새 베이비시터 한 달 금액이 얼마인데요. 정말 웃긴 남자네요.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네요. 남편한테 육아 병행하라고 하세요. 애 안 봐주셔도 그 정도 돈은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쪼잔하네요. 스크루지인가요? 저는 저런 사람하고 오래 못 삽니다. 그 돈이 아까우면 보모를 쓰세요. 장모님이 뭐 한다고 저런 개고생을 해야 합니까?
고마움이 1도 없는 사람이네요. 50만 원이 뭐야? 최소 100만 원은 드려야지. 자기 엄마라도 그랬을까? 아이는 혼자서 저절로 크는 게 아니죠. 남편분이 마음그릇을 넓히셔야 할 것 같네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곧 6월에 결혼 예정인 남자입니다. 저를 영수라고 하고 예비 신부를 옥순이라고 해볼게요. 저희 엄마의 지나친 걱정과 선 넘는 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옥순이를 부모님께 처음 보여주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옥순이 정말 너랑 동갑 맞니? 엄마 눈에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동갑 맞아. 무슨 동갑이 왜 너보다 나이 들어 보여? 엄마는 왜 쓸데없는 걸로 자꾸 물어봐? 나 기분 나빠. 엄마 입장에서 그냥 그래 보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니? 옥순이 전에 만난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 아니니 혹시? 아우, 엄마 그만. 엄마가 자꾸 저렇게 물어보셔서 결국 제가 짜증을 냈어요. 또 어느 날이었어요. 전세집을 구하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옥순이네 집에서는 따로 도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또 말하시더라고요. 네 명에 맞지? 옥순이 명의는 절대 안 된다. 별것도 아닌데 엄마가 또 옥순이 걸고 넘어지길래 짜증이 나서 집에 와서 싸웠습니다. 혼수가전 가구는 옥순이네에서 다 하기로 해서 구입을 완료했어요. 엄마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해서 가전 가구 준비 다 됐다고 알려드렸어요. 혹시 누가 샀니? 영수 너가 산 건 아니지? 엄마, 옥순이가 한다고 저번에 말했잖아. 그리고 왜 자꾸 옥순이 걸고 넘어지는 거야? 난 또 네가 살까봐 그랬지. 참고로 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와중에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옥순이네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올해 명절에 금목걸이, 금팔찌를 선물해 주셨어요. 특이 케이스이긴 하죠. 옥순이네 엄마가 저랑 식사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 장모님이 금팔찌, 금목걸이 주시더라고요. 영수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작은 성의로 보내는 거니 전달 좀 해주게. 네. 작은 성이라고 저보고 전해주라 해서 이러이러해서 선물해주는 거다 라고 설명하면서 엄마께 드렸습니다. 엄마가 받자마자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옥순이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선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그냥 너무 어이없고 기분 불쾌했습니다. 그냥 너무 어이없어서 바로 듣자마자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잘못될까 그런 마음에 유난 떠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를 너무 못 믿어하시는 건지 걱정과 언변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순이가 이 사실을 알면 정 떨어질까봐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가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정상인 거 맞죠?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벌써부터 옥순이가 불쌍해지네. 10월도 힘들겠다. 옥순이 힘내. 아무래도 엄마가 영수는 아까워 미치겠고 옥순이는 미워 죽겠대. 집에 아버지 계시면 아버지한테 알려서라도 단돌이 좀 해. 저러다가 어머니 일 낼 것 같으시다. 옥순아, 도망가. 결혼은 둘만의 연애와는 조금 다르죠. 서로 다른 집안이 모여서 다시 하나의 가족으로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조언 꼭 부탁드려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시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세요. 병원을 꾸준히 다니셔야 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정말 초반에 할 말은 하고 살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시부모님한테도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할 말은 하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 말은 하고 그때그때 풀고 살자 싶어서 정말 뭐든 안 담아두려고 했어요. 구구절절 다 풀면 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해요. 일단 지금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나는 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살림도 정말 많이 부딪혔었는데 어머님이 잔소리 하시면 저도 이거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했더니 지금은 시어머니가 각자 스타일 구분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긴 말 아니에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신우이 때문에 제가 마음에 병이 들고 있어요. 일단 신우이는 무계획적이고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계획이 생기면 하기가 싫어진대요. 신우이는 일단 미혼이에요. 신우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휴대폰이 늘 충전이 안 되어 있어요. 보통 어디 가게 되면 충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휴대폰 꺼질 때까지 쓰고 꺼지면 그제서야 충전기 찾아요. 집이라면 어딘가 충전기가 있을 테니까 상관없지만 회사나 바뀌면 어디서 충전을 하나요? 보조 배터리 필요하다고 가게 찾느라 정신없어요.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해놔야 다음에 쓰잖아요? 충전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또 사요. 어디 같이 나가면 보조 배터리 산다고 늘 찾아다니고 저도 여러 번 사줬습니다. 미리미리 충전해 놓으세요. 네, 언니. 그리고 끝이에요. 늘 반복이죠. 첫 번째 불만은 신우이가 집에 올 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들이닥쳐요. 그럼 어머님이랑 저랑 부랴부랴 밥상 차려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면 두 번 일을 안 할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어쩌다 오는 자식 뭐라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부모 마음을 아니까 꽤 오래 참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한번 슥 지나가듯이 연락하고 와요 말했어요. 다음에 또 그냥 왔길래 얘기했어요. 이러시면 제가 불편해요. 다다음번에 그냥 쳐들어왔을 때 정말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 부모님만 사실 때는 부모님 집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막무가내로 갑자기 오셔서 밥상 차린다고 허둥대는 거 보면 즐거우신가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미리 연락하면 오히려 또 뭐 준비하신다고 할 게 뻔해서 연락 안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충전기예요. 한 번을 안 챙겨오고 한 번을 안 꺼진 적이 없어요. 늘 충전기가 필요한데 말을 안 하고 저희 방에서 빼갑니다. 저랑 신우이만 아이폰이라 제 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줄 텐데 말 안 하고 그냥 방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거기까지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한 번을 제자리에 갖다 놓질 않아요. 저녁에 충전해야지 하면 없어요. 그럼 방 밖에서 어디에 뒀는지 계속 찾아야 해요. 너무 싫어서 신우거 하나를 사서 거실에 놔뒀어요. 그러나 한 번 쓰고 다음에 와서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방에서 가져가더군요. 돌아갈 때 충전기 좀 제자리에 꽂아 두고 가세요. 미안해요, 언니. 그렇게 7년째 반복이에요. 세 번째는 옷입니다. 부모님 집에 와서 편하게 입겠다고 편한 옷 찾는데 남편이 제 옷을 줬나 봐요. 저는 사실 거기서도 빈정상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빌려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말하면 당연히 제가 편한 옷 안 주겠어요? 남편은 저한테 안 물어보고 아무 옷이나 준 것도 다 속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데 역시나 신호 가고 난 후에 보면 제 옷은 아무 곳에나 처박혀 있어요. 소파에 걸쳐져 있거나 신우의 침대 이불 속에서 나와요. 현관 앞에 던져 있기도 하고요. 싫은 티 내면 늘 그래요.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면서도 다음에 또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편한 옷 찾을 때 말했어요. 저는 제 옷이 함부로 굴러다니는 게 싫어요. 앞으로 옷은 어머님 거 빌려 입으세요. 네. 미안해요, 언니. 순간 제가 너무 모질었나 싶기도 했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 싶어서 말했어요. 그러다 최근이에요. 신우이가 정말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오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와서 내가 괜히 싫은 소리 해서 눈치 보는 건가 싶었어요. 너무 오래 안 오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혹시 나 때문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화낸 거 무색할 만큼 당당하게 연락 없이 저녁 시간 지나서 다시 오더라고요. 비번 누르는 소리에 순간 화가 나는데 너무 반가워할 시부모님 생각에 차마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참으려니까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어머님이 부랴부랴 부엌에 가서 뭐라도 만드시고요. 저는 또 도와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가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표정 보고 아셨는지 제 눈치 보시더라고요. 너는 가서 쉬어라.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집 밖으로 나와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집 자식이 부모 집 오는데 예약하고 오겠어? 나도 참 못된 거야. 매일 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오는 사람 그거 한 번을 못 받아주고 참 혼났다. 자책하면서 마음 다잡고 신우가 좋아하는 과자 사들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또 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래통에 빨려고 모아둔 옷을요. 제 걸로 휴대폰 충전하면서 유튜브 보던 신우가 제가 들어오니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네요. 언니, 저는 언니가 입던 옷 하나도 안 더러워요. 괜찮아요. 순간 저는 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미치겠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저만 왜 돌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신우이는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해요. 항상 똑같은 문제로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반복하니까 더 화가 나요. 미리 연락하면 밥한다고 고생할까봐 연락 안 하는 거고, 옷도 충전기도 자기가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나한테 말하면 나를 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랬고, 그냥 막 던져두고 가는 건 자기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실제로 신우가 한번 왔다 가면 그 방은 난리나 있어요. 신우 말 듣고 있으면 그냥 내가 싫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끝은 그런 신우이를 나쁘게 보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도 신우가 착하대요. 순진하대요. 신우는 본인 장점이 사과를 잘하는 거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병 생길 것 같아요. 오늘도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우이 때문에 속상했니? 괜찮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한 소리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 속으로 따지고 있어요. 어쩔 때는 이 집 사람들이 악마로 보여요. 나 말라 죽게 만들려는 건가 싶어요. 제발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남편한테 제대로 내 속상한 마음 좀 이야기해보게 제발 말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게 남편한테는 별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고 좋게 보면 된다예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싫다고 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저를 부디 혼내주세요. 제가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쓸데없이 예민한 건가요? 사실 별거 아닌 일이 7년째 반복되니까 신우이가 뭐 빌려달라고 하면 싫은 표정부터 나와요. 저는 신우이 미워하는 나쁜 며느리일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신우이 ADHD 아닐까요?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신우 오면 인사만 딱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뭐 차려준다고 동동거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딸 차려주는 건 차려주는 거고 굳이 손 얹지 말아요. 충전기 달라고 하면 주지 마시고요. 빌려가면 안 돌아와서 싫다고 하세요. 옷 달라고 하면 남편 옷 주세요. 집에 오고 어지르는 건 시어머니가 하게 둬요. 내 물건 공간 침범당하는 게 실무겠죠? 분명하게 말하세요. 시어머니한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사신다면서요?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내 허락 없이 물건 만지는 거 싫다고요. 내 집인데 누가 누구 눈치를 보나요? 그러니 남편이 와이프 불편한 것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죠. 똑같은 이유로 사과를 반복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상대라서 그런 거예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학생입니다. 제가 불륜을 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제 일에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생활비와 학비 벌려고 수능 끝난 후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초보여도 괜찮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장님이 먼저 고백했어요. 사장님은 20대 중후반이어서 결혼하신 줄도 저는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나 너랑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나중에 결혼도 하자. 네? 정말요? 제 인생에서 진짜 최고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사장님 부인이라는 분이 카톡을 하셨어요. 너 이 남자 유부남인 거 원래 알고 있었지? 네? 아니요. 당황스러워요. 나 너 상간녀로 고소할 거야. 신고할 거야. 아니에요. 저는 사장님이 말 안 하셔서 진짜 몰랐어요. 우리 애도 있어. 나 너 고소할 거야. 사장님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저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아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린애 마음에 상처도 낸 거고 또 가정을 망친 거잖아요.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미쳤다고 사귀었을까요? 지금 알바비에서 부모님 드린 생활비 빼고 300 정도 모았어요. 이걸로 합의금은 부족할까요? 합의하기 전에 죄송했다고 빌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 드려야 마음을 풀어주실까요?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걸 왜 몰랐는지도 싶고 어디 얘기할 곳도 없어서 눈물만 나요. 제가 나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그 뒤로 가게 문 닫고 연락이 안 되세요. 부인분도 저 차단하셨는지 답장을 안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몰랐다고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당당하게 나가세요. 오히려 피해자시네요. 유부남인 거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미쳤다고 앞날이 창창한 제가 유부남을 만납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소송 거시면 저도 그 유부남한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걸겠습니다. 이러고 꼭 보내세요. 혹여나 고소 들어와도 같이 맞고소로 대응합시다. 증거는 꼭 다 모아두세요. 본인이 속았는데 무슨 합의입니까? 그 사장놈 고소하세요. 그 아내분은 차단하세요. 피해자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요. 증거는 잘 모아두세요. 톡이나 통화 시 절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증거 남기지 말아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몰랐으니 피해자라는 걸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기혼이라면 사기죠. 합의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공단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그 남자 사기죄로 고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카톡을? 사장이 다른 폰으로 부인인 척 한 걸 수도 있겠네요. 두 여자가 남자를 조져야지 빌긴 왜 빌어. 쫄지마. 증거 모아둬. 너무 순진하고 착한 어린 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불륜을 한 게 아니라 유부남 사기꾼한테 속았어요라고 해야죠.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23살 때 군대 전역 후 외국으로 혼자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 후 이혼 한 번 했어요. 이혼 후에는 한국인 동갑 여자랑 다시 재혼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문화 차이인지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지 궁금해서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랑 저는 둘 다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현와이프와의 사이에 새 아기도 태어난 상태예요. 저의 전처는 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냥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어요. 현재 와이프는 결혼 후에 면접 교섭권을 따로 신청해서 애들을 2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보는 걸로 합의 보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는 3개월마다 애들 볼 거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말 바뀌어서 2주마다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와이프는 출산과 전 남편 사이에 애들 봐야 하는 문제로 한국에 머무르는 걸 택했고 먼저 귀국했어요. 문제는 현 와이프가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2주마다 애들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장모님까지 동참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최대한 애들 상처 안 되게 잘해줘라. 이번에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전처 아이들한테 이번에 태어난 아기의 존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장모님 왜 우리 태어난 아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일단 애들 상처받을까봐 그랬다. 그래서 전처가 애들을 보는 날이면 저는 7개월 된 저희 아기 데리고서 집을 비워주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뭔가 서럽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은 현와이프랑 장모님이 다 뭐라 하더군요. 왜 너는 본인만 생각해? 애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좀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 이 애는 나 혼자만의 애야. 얘도 당신 애야. 언제까지 숨길 건데? 무슨 남자가 이렇게 불평이 많아. 자네 너무 말이 많네. 자기 새끼 자기가 돌보는 게 무슨 유난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말 한마디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제가 한 선택의 결혼이라 가족들한테도 말도 못하네요. 혼자서만 앓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장모님은 자기 딸 고생시킨다며 저한테 집안일 잔소리하시고, 저는 한국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집안일 잔소리까지 저한테 다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왜 전처가 애들 만나는데 신생아까지 데리고 나가야 하나요? 이건 아니지. 엄마의 재혼과 새아기의 출산을 숨기는 게 나중에 애들한테 더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장모님 못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사랑받고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이미 사위 대접조차 못 받으시는 것 같네요. 돈만 보내주는 호구 같아 보여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서 메모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 메모장에 일기를 쓰고 있었나 봐요.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었던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다.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 잘 가. 그동안 행복했어. 고마워.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해요. 내 삶에 나타나줘서 고마웠어.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할게. 그리워하며 이제 사라져버린 그의 죽음을 애도하자. 죽음으로 이별했듯이 그를 추모하자. 좋은 곳으로 가세요. 많이 사랑했어요. 이제는 내 옆에 남은 건 짜증만 내는 짜증덩어리 악마. 밖에서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나한테만 돌변하는 악마. 정신을 갉아먹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악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예전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인 척하는 악마에게 다시는 속지 말자.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어. 살고 싶으면 빨리 어서 도망쳐. 이런 글을 최근까지도 아내가 휴대폰에 여러 개 적었더라고요. 이건 한 달도 안 된 내용이에요. 아내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핸드폰은 잠겨 있었고 제가 어렵사리 계속 시도하여 겨우 풀었습니다. 저 글 속의 사람이 제가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아내가 정신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평소에 짜증을 좀 많이 내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한테 화를 내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아무렇지 않게 통화 잘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네요. 아내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전에 싸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누가 자기 일기장 본 거 알면 다들 정말 싫어할 거잖아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퍼온 건가도 싶었는데 검색했더니 이런 건 없더라고요. 아내가 직접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방을 뒤져보다 연습장 같은 종이에 안에 글씨로 날짜가 적혀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를 애도하자.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사랑했던 시절의 남편은 죽어 없어지고 지금은 악마로 보인다네요. 남편의 이해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신병이 의심되다니요. 누가 봐도 너님 얘기잖아요.
악마가 아니기 위해서 본인 행동 교정을 해볼 생각은 없고 와이프를 정신병이 아닐까 떠넘기는 건가요? 그 악마는 남편님 맞아요. 연애 때 원래 모습을 많이 숨기셨나 봐요. 오죽했으면 저런 글을 썼을까요? 거기다가 아내 몰래 일기장까지 훔쳐봤다면 인성 알만하네요. 있을 때 잘하세요. 평소 짜증을 좀 더 줄여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원래 사람은 있을 때 소중한 걸 잘 못 느낀답니다. 사연자분의 현명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